초간편 명문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첫 시간에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만약에 팝업 교재에 있는 단어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휘 수준부터 좀 높이고 그렇게 이 강의를 시청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단어장 선정이 있어가지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번 봐야 되는 거 접사들 붙는 거 있죠. 근에다가 접사 붙어가지고 그 의미들이 달라지는 거 또는 그 품사가 달라지는 거 뭐 긍정의미 부정의미로 변하는 것들 뭐 각각의 접사가 붙어가지고 의미가 변하는 단어들을 봐줄 필요가 있는데 이 고등부에서는 접사 붙어가지고 의미라든지 품사가 변하는 어떤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어근과 접사의 어떤 관계 또는 접사의 고유의 의미들 또는 부정을 나타내는 것들 또는 품사를 전환시킬 때 어떤 접사들이 붙어가지고 그 단어의 품사가 어떻게 변하더라 하는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런 단어장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능률 출판사에서 나오는 어원편이라고 적힌 부분일 겁니다. 아마도 그 1800 단어 해가지고 나눈 단어장 괜찮으니까 그것들 활용하시고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등부 수준에 있어가지고 내가 주어하고 동사하고 잘 못 잡는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첫 시간에는 그 문장 구조로 해가지고 어떻게 수식어들이 구성되어 있고 동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주어를 어떻게 잡는구나 하는 것들부터 먼저 얘기하고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 수업은 고등부 수준의 학생들은 다 시청해도 좋을 거고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앞서서 고등부 대비를 한번 준비해 보겠다 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도 정보가 괜찮을 겁니다. 강의가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초간편 영문법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수능형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문장으로 끊기. 두 번째로는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는 것. 세 번째로는 문장 내에서 단서 찾는다. 뭐 수능용 문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수능용 문제의 문법은 어떤 거냐면은 밑줄 친 부분들이 있죠. 밑줄 친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요 세 가지를 먼저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순서에 맞게끔 문제를 보는 습관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문장을 끊는 거, 두 번째 동사를 잡고 주어를 잡고 세 번째 문장 내에서 단서를 찾는다. 요 대원칙은 꼭 지켜가면서 이 과정들 1, 2, 3번의 과정들을 항상 따라하면서 숙지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적용시켜야 할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 교재는 세듀 출판사에서 나오는 파워업 어법 어휘 모의고사 교재입니다. 예, 첫 시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이 수업들은 제가 일단 문제집을 준비하면 더 좋고 이 문제집이 준비 안 되더라도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에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 문법에 있어 가지고의 요령들을 풀이 요령들을 꼭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암기하고 그 암기되는 그 요령들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문제 풀이 방식으로 수업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암기에 있는 부분들로 그치지 마시고 또한 연습 문제 풀이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나가면서 체화하는 과정들 여러분들이 꼭 그 수업들의 문법적인 지식들을 꼭 적용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이어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재에 있는 목차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제일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에 있어가지고의 제 나름대로의 편성된 순서대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문법적인 또는 문장적인 어떤 구조를 잡기 노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거고
이 수업에 있어서 필요한 학생들은 첫 번째로는 중3 학생, 예비 고1이죠. 이 학생들은 이제 고등부 문법들, 또한 모의고사에서의 고등부 1학년 모의고사에서의 문법 유형, 그리고 학교 내신에 있어가지고 뭐 장문이나 배열, 그러고 중요 문법에 있어가지고의 모의고사 유형식의 문제나 또는 각 내신에 특화된 문제들을 준비하는 중3 예비 고1 학생들 필요하고, 뭐 그 이전의 학생들도 필요하다면 들어가지고 고등부 문법에 있어가지고 대비하는 과정을 가지면 더 좋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부 1학년 학생들, 이미 내신 문법에 있어서 내가 많은 실수를 했었다, 또는 그 문법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내신 영어 점수가 좋지 않았다라는 고등부 1학년, 2학년 학생들, 또한 고3 학생들 문법 문제에 있어서 모의고사 문법이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내신 관리 차원에서 영문법에 있어가 부족한 사람들, 실전 영문법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또한 고3까지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수업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본 교재 준비하셔도 되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 강의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여러 차례 앞으로 연속적으로 있을 어떤 강의들로 다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그러고 실전 문제들로 풀어보면서 적용해보면 아주 좋을 겁니다. 이 교재는 실전 문제들이 많은 점,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키포인트 5부터 해가지고 먼저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키포인트 5 부분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문장의 주어를 제대로 찾는 게 관건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구나 절을 걷어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문장의 구조를 보면은 주어와 동사가 있다, 맞죠? 동사가 있으면은 이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 어구들이 있습니다. 묶을게요. 이렇게 묶어서 걷어내라 하는 얘기는 요 수식하는 말들은 전부 주어인 이 명사를 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식하는 어구들을 어떻게 걷어내느냐? 첫 번째로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만 적을게요. 전치사가 뒤편에 명사하고 붙어서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되는 구문들. 됐나? 전치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on, of, 기타 등등의 전치사들이 있겠죠. over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전치사들이 있겠죠. 그네들 전치사들은 꼭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 이 전치사와 명사가 붙어가지고 형용사구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일단 이렇게 수식을 하고, 두 번째 봐줘야 되는 거는 분사구라고 적혀있죠. 여기 두 번째. 됐죠? 분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ng의 분사구문과 일이나 pp의 분사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또 형용사 역할을 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됐습니까? 세 번째로는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도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이라고 중학생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명사를 수식하고, 네 번째로는 관계사절이 있습니다. 자, 관계사절에는 who부터 해가지고 which, what부터 관계 대명사에 해당되는 부분들, that까지 맞죠? 그리고 관계 부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where부터 해가지고 when, why, how들이 있습니다. 마치 문장 절이니까 문장이겠죠. 조동사의 문장을 뒤에서 앞으로 주어인 명사를 수식하는 어구가 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봐줘야 되겠다, 맞죠? 예? 이렇게 되는 것들 잡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받는 구문들 일단 봤고요. 얘네들을 수식하는 구문들,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면서 역할이 끝나고, 그러고 수식받는 명사, 수식어구 앞에 있는 명사, 걔만 주어가 되고 뒤편에 동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항상 주어 동사의 수식어구들을 구분했어요. 그러고 수식하는 것까지 알았어.
동사의 밑줄 쳐놨어. 동사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너희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요. 죄송합니다. 반말을 했습니다. 자, 동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수일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생각했냐? 시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뭘 생각하냐 하면은 태를 생각합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네 번째로는, 안 보이죠? 네 번째로는 뭘 생각하냐면은 대동사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동사 네 가지 외워줘야 됩니다. 요거. 자, 이렇게 수식어구를 걷어내고 난 다음번에 주어와 동사를 잡았으면은 먼저 동사를 잡는 게 먼저겠죠. 그러면 먼저 동사가 보일 거고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서 주어가 보일 겁니다. 주어와 동사를 이렇게 잡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동사에 항상 밑줄을 쳐놓을 겁니다. 동사에 밑줄 쳐놓으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다시 수, 시제, 태, 대동사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에 있어가지고 이 네 가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수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얘기합니다. 다시 수는 뭐라고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단수 주어일 경우에는 동사 형태가 단수 형태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시제는 동사에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는 동사에 현재, 과거, 미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완료 형태가 플러스된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시제 파트에서 따로 얘기를 할게요. 태 부분은 주어가 동사를 하느냐, 주어가 동사가 되어지느냐. 우리 국어상 의미에서는 태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사용되지만은 영어에서는 철저하게 태 부분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를 하느냐, 되느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번째로는 대동사. 대신하는 동사 자리에서는 만약 앞문장의 일반 동사를 대신한다 그러면은 to가 사용될 거고 앞문장의 조동사 또는 비동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동사로서 사용되는 동사는 앞에 조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비동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대동사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수는 뭐라고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얘기하고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라고 완료 개념 플러스 되는 거. 태는 주어가 동사를 하느냐, 되느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동사 형태가. 따라오겠죠? 대동사는 대신하는 동사 자리면은 일반 동사 대신에 do, 조동사는 조동사로, 비동사는 비동사로 대신하더라. 가는 것들을 한꺼번에 봐줘야 됩니다. 동사는 네 가지로. 따라오겠습니까? 시간도 부족한데 네 가지를 한꺼번에 먼저 외우고, 먼저 외우세요. 자, 암기시라는 사람 있죠, 맞죠? 오케이? 그럼 숙지하세요. 암기나 숙지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우세요. 됐죠? 두 번째 거. 적용시킬 때 첫 번째로는 주어 동사의 수일치만 계속 바라볼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문제집에서도 그 대부분의 문제는 수일치라고 얘기해놨지만은 내신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제나 태나 대동사 문제들도 간혹 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일치 적용, 두 번째 시제 확인, 세 번째 태 확인, 네 번째 대동사 확인.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하면은 동사 문제는 밑줄 친 동사 문제는 볼 걸 다 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한번 쌤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번 문제가 조금 밑에 있는 관계로 요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됐습니까? 자,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ies are growing even faster than you chef can be trained.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 1번 문제 보입니까? 자, 요 문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우리. 됐습니까? at 전치사가 뒤편에 있는 century까지 묶이는 거고, 맞죠? 자, 동사 잡았습니까? 동사로 보입니다. 맞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치사가 명사하고 형태하고 붙죠. 맞죠?
전치사 명사 붙어가지고 pastry까지 붙습니다. of부터 해가 pastry까지 묶이고 뒤에서 앞으로 popularity를 수식하는 구조 되겠죠. popularity가 주어 된다면 동사 형태 네 가지 뭐 생각해야 되죠? 수, 시제, 태, 대동사.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럼 수부터 먼저 볼까요? 아가 맞습니까? 아니죠. popularity 형태, 인기, 유행이라고 하는 얘기에서는 단수 취급해놓는 명사죠. 수식부터 틀렸습니다. is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시제 봐야 되겠죠. At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20세기, 21세기에 있어가지고, 초반부에 있어가지고, 맞죠. 오케이? 정제된 빵이나 페스트리의 인기도가 맞지? 어떻게 늘어나고 있었다. 과거형이 맞겠죠. 맞죠. 그래서 is에서 과거 형태인 was가 돼야 되겠죠. 맞죠. 다루겠습니까? 능동 형태의 자동사가 사용되는 거고 태까지 봤죠? 대동사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가 아니라 was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연습을 풀어보면 될 겁니다. 첫 번째 거 키포인트 5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오늘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뭐 봐야 된다고요? 1번 형용사역할을 하는 구나 절을 걷어내라 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맞죠? 자, 수식 어구, 구다 맞죠? 두 단어 이상이 하나의 분사되는 거 수식 어구니까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구를 얘기합니다. 얘네들 다. 잡히겠습니까? 이렇게 형용사구를 걷어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까지 됐습니까? 형용사구에는 아까 어떤 거 있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전치사가 명사구부터가 뒤에서 앞으로 주어인 명사를 수식하는 구문. 됐습니까? 두 번째로는 분사들이 있었어. 분사도 동사의 성질을 지녀가지고 뒤편에 뭔말을 따라 나오게 할 겁니다. ing, edpp가 뭔말을 따라 나오게 했을 경우에는 동사 앞까지 묶고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 세 번째로는 투부정사, 마찬가지 동사의 성질을 지녀가지고 동사에서 변했는 것들은 다 동사적 성질을 지닙니다. 뒤편에 뭔말을 따라 나오게 할 겁니다. 그러면 투부정사를 동사 앞까지 묶고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면 될 겁니다. 네 번째 거는 관계사절이라고 적혔을 겁니다. 관계사절에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을 겁니다. 이후 파트에서 또 얘기할 겁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관계사에 대해서는. 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 자, 절이니까 문장이겠죠. 뒤편에 맞죠. 동사가 있거나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거나 할 겁니다. 따라오겠습니까? 자, 관계사절은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묶으세요. 대개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부터 묶어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묶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묶어서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관계사절을 묶고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면은 주어를 수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동사와 주어가 명확하게 두드러질 겁니다. 그때 동사의 밑줄을 쳐놓을 건데 아까 전에 생각했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사 첫 번째 뭐 생각한다고? 수 생각한다고. 수일치 하는 거 알죠? 자, 주어하고 동사하고 수일치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시제 생각해야 된다고. 예. 시제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완료 개념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하는 그건 시제 파트에 새롭게 한번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 거는 뭐 생각한다고? 태 생각한다고요. 태는 뭔데? 능동, 수동, 주어와 동사 관계가 능동적 관계냐 아니면 수동적 관계냐 하는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번째로는 뭐 생각한다고요? 대동사 생각한다고. 동사가 한 문장의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냐 아니냐 하는 거 생각한다고. 자, 대신하는 동사라면은 앞 문장이 조동사나 비동사는 조동사나 비동사로 대신하고 앞 문장에 일반 동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to를 쓴다 하는 거. 그것도 또한 플러스 개념으로 시제까지 같이 생각해서 정답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내신 주관식 문제에서는 그렇게 올바른 정답으로 적어라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밑줄 친 부분이 틀렸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대비하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동사의 속성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주어 동사를 잡으려면 수식어구들을 걷어내는 부분이 필요하고 수식어구들을 외워줘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잡히겠습니까? 두 번째 수식하고 주어 동사가 두드러졌을 경우에 동사의 밑줄을 쳐놓을 겁니다. 동사에서는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 된다. 요까지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연습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동사의 네 가지 뭐? 수, 시제, 태, 대동사 확인하는 과정들 끊임없이 반복해서 몸에 체화시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은 너무 짧았는데 두 번째 수업부터는 조금 길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참고사항들은 정지를 걸어놓고 각각 메모해놓고 꼭꼭 암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암기 후 연습 문제를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꼭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오늘. 자, 열심히 하십시오. 파이팅!